2장 7절 미분계수와 변화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접선이라는 용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속도 그리고 미분계수 이와 같은 용어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이 용어를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무방한 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곡선 위에 놓이는 두 점이 있다라 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 볼게요. Y는 이퀄 fx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곡선 위에 두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점은 P 또 한 점은 Q라 놓겠습니다. P의 X좌표는 A라 놓고 Q의 X좌표는 X라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평면상에 놓이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X의 증가량은 이만큼이고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원점에서 A까지 거리를 빼버리면 되니까 요 길이는 X-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함수값 fx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fa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fx-f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편의상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쓸까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표시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PQ의 기울기라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Q의 기울기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a분의 fx-fa가 됩니다. 요 그림이 여기 보다시피 요 식에 관련된 그림이 여기 보다시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A는 고정시켜 놓고 X를 점차 A에 가까워지게끔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색깔을 구별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X가 여기 있었다면 이 점에 대하는 곡선상의 점이 보라색 Q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X가 여기 좀 더 가까이 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A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면 이거에 대하는 점 Q를 연두색으로 이렇게 Q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P하고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또 역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줘볼까요? 이번에는 X가 조금 더 A에 가까이 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 있으면 역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X가 훨씬 더 A에 가까이 가 있다면 X가 훨씬 더 A에 가까이 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A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Q가 여기 P 아주 가까이 있다로 볼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접선의 이 그림을 잘 보면 곡선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 접하는 접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황선으로 표시한 얘를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울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X가 점차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극한을 이용해서 표시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극한값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m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곡선 위에 놓이는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표평면상의 한 점을 지나고 요 점의 좌표 A, FA 있지 않습니까? 한 점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y-y 좌표 그리고 기울기 m 그리고 x-x 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접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줄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정 이후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이라는 개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접선을 얻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개념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좀 더 일반화된 용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선 이해됐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입니다. 점 P에서 포물선 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분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뒤에 가서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F'A와 같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배우기 전 단계라서 교재 흐름상 정의대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극한값을 직접 다 구해보겠습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간단한 미분적분을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 교재의 저자의 의도는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무방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y는 이퀄 얘를 fx라 봤을 때 이 식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는, 여기서 말하는 a는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가 a, fa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가 1일 때 1을 대입하면 y가 1이라서 요점의 좌표 1,1이 된 것 뿐이에요. 자, a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x가 a 대신에 1을 쓰면 돼요. x-1분의 fx-f를 계산하도록 하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1인데요. fx가 x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fx 대신에 x의 제곱, 여기다 1을 대입하죠. 1의 제곱이니까 1이 같이 됐습니다. 분자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 인수분해 되죠. x-1과 x 플러스 1의 고분의 인수분해 되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닙니다. 1이 아니니까 x-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x 플러스 1인데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이 극한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직접 정의대로 하나하나 풀어본 결과 2가 구해졌고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y좌표 1이에요.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본 결과 2, 그리고 x-x좌표 1이었었죠. 정돈해 보겠습니다. y는 이퀄 2x-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구하고자 했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y는 이퀄 x의 접이 이런 곡선이었을 때 1,1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는 얘기인데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습니다는 것을 역시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와 같이 변화율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용어를 붙일 텐데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기호 표기를 바꿔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x, 여기가 x고 여기가 a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 사이의 간격을 h라 놔보겠습니다. 이만큼의 간격, 즉 x-a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편의상 다른 기호 h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다시 쓰면 넘기면 a 더하기 h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a에다가 h를 더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이 식의 기호 표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a가 h로 바뀌어 있고요. 그럼 fx는 x 대신에 a 플러스 h로 바꿔놓겠습니다. fa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a가 되죠. 기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어차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식에다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졌을지라도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요 간격 h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게 바로 이제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호 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같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예제 1번 풀었던 거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 기호표기, 조금 아까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기호표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3,1에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여기서는 a가 3이에요. 그래서 a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을 계산하면 돼요. 여기 a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 fx는 여기가 함수 fx예요. 얘가 함수 fx고, 자, fx를 x분의 3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할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 값의 역수에 3을 곱하면 되거든요. 3 플러스 h의 역수에 3을 곱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 3을 대입하면 3분의 3이 되죠. 3분의 3 1이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자를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분자를 통분합니다. 3 플러스 h분의 3 마이너스 3 플러스 h와 같이 되고, 분모의 분모 1로 보고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정돈해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그리고 3 플러스 h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3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h와 같이 됐습니다. 내양분의 외양이라서 마이너스 h인데요. h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하니까 이렇게 소구가 됐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남는 것은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1이고 h가 0으로 가니까 이 전체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y-y 좌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x-x 좌표. 그래서 이거 정돈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걸 이용해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이 기호표기를 이용해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리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S=FT를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속도란 말과 그리고 속도란 말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물리학적인 용어로서는 여기 말하는 평균 속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할하는 것이 한 점에서의 속도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표기도 잘 보세요.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얘는 편의상 시간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t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1대1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찰하는 측정 시간을 이렇게 직선 위에다가 그냥 형상화시켜서 표현에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t=알파일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찰했을 때 대응하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ft라 보겠습니다. 즉 ft가 독립변수 t가 들어갔을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물체의 위치를 포지션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보고 s=ft라 표시한다면 t가 알파일 때 이 물체의 위치는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또한 t가 베타일 때 이 물체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움직일 때 이 물체는 이 직선 위를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도착점, 여기 시점, 여기가 종점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한 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편의상 A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편의상 H라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위치는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러면 A에 대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자, 이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t가 움직일 때마다 물체가 여기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t가 A일 때 여기다 대입한 그 물체의 위치는 F의 여기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가 A 플러스 H일 때 대하는 물체의 위치는 여기쯤에 와 있을 겁니다. 대략 여기라 보겠습니다. A 플러스 H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시간 간격분의 물체 이동거리, 즉 이 시간 간격분의 물체 이동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뜻합니다. 자, 요 값을 즉 시간 간격분의 물체의 이동 거리의 간격 요것을 우리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평균 속도로 해서 벨로시티 약자를 쓰고 물리학에서부터 위에다 bar을 많이 씁니다. 편에서 우리가 bar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균 속도로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물체가 직선 운동이 아니라 평면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T축, 여기가 FT, S축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더라 볼게요. 자, 이제 이 따로따로 그려놨던 그림을 평면 운동을 하는 물체라면은 이렇게 평면상의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A고 요 간격이 H였을 때 A 플러스 H가 되겠죠.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S 이퀄 FT라는 곡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FA가 될 것이고 이 점에 대하는 곡선상의 점은 FA 플러스 H가 될 테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 접선을 설명할 때 그렸던 그림과 매우 닮아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의 증가량분의 S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V 바라는 개념, 즉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평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두 점을 지나는 요 점을 P, 요 점을 Q라 할까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P점에서 Q점까지 움직였을 때 바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요 시간 간격을 줄이려고 하죠. A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시간에 아주 짧은 순간 0.0001초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에 관찰하게 되면 FA 근처에 FA 플러스 H도 놓이게 되죠. 그때 이 극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시간 간격분의 위치의 차예요. 즉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속도잖아요. 평균 속도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순간 속도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A라는 한 점에 보통 이렇게 첨자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 점 A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VA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VA 첨자를 쓰는 책도 있고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한 점 A, T 이퀄 A에서의 순간 속도,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속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기울을 잘 보세요. 앞서 이것을 우리가 기울기 M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기울기라는 기하학적인 의미하고 함수 표현의 의미가 잘 보세요. 똑같잖아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순간 속도를 계산한다는 말이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말이 동일한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같은 기호 표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학을 통해서 물리학에서 다루는 속도나 평균 속도의 개념이 수학에서 다루는 기울기를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 이런 예문이 하나 있었죠. CN타워의 전망대에서 공이 지상 450m 높이의 CN타워 전망에서 떨어진다면은 5초 후에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산포도를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설명을 했었던 예문이었거든요. 저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봅시다는 얘기예요. 5초가 지난 후에 공의 속도라든가 땅에 떨어질 때의 공의 속도 등을 계산해보자는 뜻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앞에서 앞절에서 이 CN타워에서의 공이 떨어질 때 그 식을 다음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4.9t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기호 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리법칙에서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5초가 지난 후에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자, 공의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대로 속도를 구하려니까 V5예요. 그래서 여기다 A 대신에 5를 대입할 것이고 함수 FT가 이거니까 그대로 요
변화율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자, 이제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5 플러스 h 마이너스 f5예요.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배우게 되면 굳이 이렇게 정의대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런 흐름을 그냥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봐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5 플러스 h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죠. 왜냐면 t의 제곱에 4.9를 곱했으니까요. 4.9에다가 5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여기 4.9에다가 5의 제곱 이같이 됐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4.9가 공통이에요. 묶어내겠습니다. 4.9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전개할까요? 5의 제곱 플러스 2, 5, 10 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5의 제곱 서로 소거됐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남는 것은 여기만 남았는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9 옆에다 내려 쓰고요. 자, 이제 얘만 남았는데 요 나눗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h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0이 아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10 플러스 h분의 h의 제곱 h가 됐고요. h가 0으로 가니까 나머지는 상수니까 극한의 열 받지 않습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4.9 곱하기 10 49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초가 지난 후에 공의 속도는 자, 이제 49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같이 됩니다.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공의 속도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땅에 떨어질 때의 공의 속도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땅에 떨어질 때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높이 450m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4.9 그리고 공의 속도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다음 같은 관계식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떨어지려면 이게 몇 초가 지난 후에 땅에 떨어지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ft가 제로가 될 때를 생각해야 되죠. 이 값이 이게 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때 전체 이동한 거리는 450m예요.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t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s equal ft가 4.9t의 제곱이 되는데 지상으로 떨어질 때 450m만큼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 거리가 450m가 되도록 하는 그 t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t의 제곱은 4.9분의 450이 될 것이고 t는 플러스 번수 루트에서 t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4.9분의 450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각 t가 구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각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5초 후에 공의 속도를 구했다면 지금 우리는 5초가 아니라 이 t초 후의 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라는 숫자 대신에 t로 살짝 바꿔놓겠습니다. 그 5 대신에 t를 바꿔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여기 5 대신에 t로 바꿔놔 볼게요. 그러면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좀 바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 시각 t 초 후에는 t 플러스 h t가 됩니다. t와 같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t의 제곱, 여기도 t의 제곱이고, 그럼 2th입니다. 2th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t의 제곱 역시 소거되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가니까 남은 것은 여기는 h가 약분하니까 2t가 됐죠. 여기는 2t가 됩니다. 이렇게 약분됐으니까 2t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이렇게 약분하니까 h가 됐죠. 자,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이거 0으로 가고 남는 것은 9.8t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시각 t초 후의 속도는 9.8t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이거였었으니까 이 식에다가 우리는 9.8을 곱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8t의 값, 즉 루트 4.9분의 450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의 값은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에 그냥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략 9.6초가 경과하는군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해 보니까 9.8에다 9.6초를 계산하니까 94m/s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단위는 속도니까 m/s이와 같이 됐습니다. 가속도는 m/s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속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